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은 산업안전기사 필기 합격 후기를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뺑돌님이 작성해주신 합격 후기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뺑돌님께서는 산업안전기사 필기를 응시하셨고 연도는 24년도 3회차에 응시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공부기간은 총 50일을 공부하셨으며 점수는 64.16점으로 합격을 하셨네요. 자, 그럼 첫 번째, 나의 공부 방법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의를 다 들었습니다. 관연도 기출문제만 외우면 합격이라고는 하지만 필기가 끝이 아니기에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가 1시간, 2시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짧게 끊어 들으면서 한 단원씩 공부했습니다. 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강의를 들어서 기출문제를 풀어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냥 바로 기출문제를 풀었을 경우에 이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풀게 되면 단순히 찍는 것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먼저 전체적인 틀을 강의로 한번 들어주고 기출문제를 풀어주는 게 좋겠죠. 또한 합격 후기를 작성하셨던 것처럼 이 강의들은 길지 않고 짧게 핵심을 품고 있는 강의들이기 때문에 그 강의들을 한 번씩 들어주면서 기출문제에 접근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과목 강의를 정독한 다음에 하루에 1과목에 1년치 3회 정도를 공부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1과목부터 6과목까지 전체적인 강의를 듣고 기출문제를 풀었을 경우에 앞에 들었던 1과목에서 3과목 정도는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한 과목을 본 다음에 바로 1년치에 대한 기출문제를 풀어주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처음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 당연히 30점에서 40점대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틀린 부분 암기를 하고 다시 1년치 3회 문제를 풀어보면 70에서 90점대가 나올 겁니다. 라고 작성을 해주셨네요. 자, 지금 보게 되면 아무리 강의를 듣고 기출문제를 푼다 하더라도 높은 점수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론을 외웠다고 하더라도 기출문제에는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를 파악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처음에는 3점대로 낮은 점수가 나올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기출문제를 풀어준다면 70점, 80점, 90점대까지 점수가 올라가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기출문제를 풀었을 때 90점대 정도가 나와야 시험에 합격하기 딱 좋은 점수대가 된다라고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과목을 전부 다 풀고 나면 인터넷에서 랜덤 모의고사를 10번 정도 보고 10번의 평균이 60점이 넘으면 다음 과목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교재에 있는 기출문제를 활용해서 충분히 풀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인터넷에 있는 랜덤 모의고사를 풀어준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것이 왜 좋냐면 우리가 눈에 익힌 기출문제의 순서를 계속 보게 되면 단순하게 답만 파악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렇게 문제를 섞어서 다시 풀어보게 되면 새로운 유형으로 느낄 수 있고 시험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면 첫 번째, 첫 과목 시작 시 강의를 다 듣는다고 했습니다. 생각보다 안 길어요. 실기를 위해서라도 듣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는 최종적인 시험 합격, 필기 시험을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필기에서 중요했던 이론들이 필답형과 작업형에도 출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끝까지 가져가야 된다라는 걸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읽어보도록 하면 하루에 한 과목 1년치 3회를 풀기라고 적혀 있고 예를 들어 산업안전 예방 및 안전보건 교육 과목이면 1과목 14년도 1회차, 2회차, 3회차를 풀어준다고 했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풀게 되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각 과목별로 한 회차씩 풀어준다. 즉, 한 연도씩 풀어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처음에는 점수가 당연히 안 나옵니다. 다시 한 번 더 풀어보기. 30점, 40점대 나오지만 다시 풀면 70에서 90점대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처럼 처음에는 점수가 낮을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 중요한 내용들이 빠르게 파악되기 때문에 70점에서 90점대까지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보도록 하면 한 과목에 14년에서 23년도까지 다 풀게 되면 랜덤 모의고사를 한 번 더 쳐보라고 돼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사이트가 나온다고 적어주셨네요. 자,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문제를 푼 다음에 랜덤으로 한번 풀어주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제일 점수가 안 나오는 과목은 한 번 더 별표 위주로 풀어보기라고 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다 풀면 좋겠지만 다 풀고 나서 한 번 더 체크했을 경우에는 빈출도를 위주로 체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별표가 많은 것들은 그만큼 출제율이 높고 실기시험까지 적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별표 위주로 암기를 해서 보다 더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게끔 포인트를 두고 공부하는 게 좋겠죠. 자, 다음은 어려웠던 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장에 가보니 컴퓨터로 시험 보는 환경이었습니다. 책으로 풀다가 화면으로 푸니까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당황스러워서 저는 읽고 푸는 게 조금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컴퓨터로 풀어보는 모의 시험을 해보시고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책으로 푸는 거랑 느낌이 다르다는 걸 확 느껴질 겁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예전에는 우리가 종이 시험지를 통해서 시험을 봤기 때문에 교재를 활용해서 충분히 대비한 다음에 바로 시험장에 가도 큰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는 CBT로 바뀌면서 컴퓨터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따라서 어색할 수 있는 환경에 적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모의 시험을 컴퓨터로 한번 풀어보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당황해서 아는 것도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대비하는 것이 좋겠죠. 자, 그래서 기억에 남는 점을 한번 보도록 하면 저는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라 역시나 긴장을 해서 문제를 잘못 본 경우가 몇 개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학 설비에 대한 정량적 평가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지만 긴장하고 마음도 급하다 보니까 정량적 평가 항목 취급 물질 보이자마자 체크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몇 개 정도 있었습니다. 다 풀고 다시 천천히 보다 보니 수정을 몇 번 했고요. 꼭 다 푸시고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계산 문제는 거의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창시절에 공부하고 시험 봤던 것처럼 전체적인 문제를 한번 푼 다음에 1회에서 2회 정도는 검토하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왜냐하면 우리는 꽈락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쉽게 한 문제 때문에 꽈락을 통해서 떨어지게 된다면 너무 아쉽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검토해서 맞을 수 있는 것들은 맞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억에 남는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억에 남는 문제는 첫 번째, 인간공학 기업에 적용할 때 기대 효과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런 문제가 출제되었고, 두 번째로는 미니멀 컷셋, 정상사상 발생 확률 함수에 대해서 출제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적어주신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필기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빈출도가 높은 문제가 됐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기계가 지면보다 높은 장소를 굴착하는 경우가 무엇인가 라는 경우도 출제되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었다라는 걸 파악해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신유형이 이런 식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각각 전년도 회차에 대해서 신유형 문제를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유형은 이런 문제가 있다 정도 파악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신유형이 너무 많이 나올까봐 걱정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드리자면, 기출문제를 충분히 풀어주신다면 신유형에 대해서도 충분히 어느 정도 대비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합격 후기, 필기에 대한 합격 후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